핵을 가진 김정은에게서 핵을 뺏겠다 이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한미군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난리예요, 난리.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발언, 그리고 나랑 잘 지낼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뭔가 그 러브콜을 보내는 지금 뉘앙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난리는 사실 이미 났어요. 오래전에. 왜냐하면 아마 그 말 기억하실 거예요.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은 트럼프 일기 때도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근데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낸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옆집에 도둑이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가진 강도와 잘 지내는 게 좋다. 이 얘기는 그 칼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칼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서 핵을 뺏겠다 이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의 생각은 이미 새로운 게 아니다. 우리가 방심한 것뿐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뉴클리어 파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국제법적인 용어상으로는 우리말로는 핵 보유국이죠. 근데 NPT 비확산 조약에 보면 조문에 이제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고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돼 있어요.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네.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non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핵 보유국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NPT 조약상에 들어있는 문구상 핵보유국이라 하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1967년 이전에 핵을 가진 국가들, 그게 P5예요.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요 국가들이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국제 깡패들이에요. 네. 자기들만 핵 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한 나라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걸 인정을 한 게 이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핵도 가지고 있고 네. 국제법적으로 용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권력도 용인을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뉴클리어 파워는 요 5국가 외에 몰래 가진 국가들이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플러스 4개 국가를 포함하는 게 뉴클리어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핵보유국 잃어버리니까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뉴클리어 파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네.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리고 그 전에 헤그세스 이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썼어요. 네. 그다음에 더 기분 나쁜 건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CVID. 네.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CVID거든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그걸 환상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북한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 이 현실론, 현실론이 불행하게도 트럼프 지정뿐만 아니라 바이든 지정, 민주당 안에서도 이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해리스 캠페인 때 해리스 진영에서도 정강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대한 불확실성,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스몰들이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그걸 이제 핵 군축, 핵 동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멈추는 거죠. 더 개발 못하게. 그럼 미국은 공격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부분적인 핵을 좀 줄이는
그걸 이미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시도했어요. 영변 핵단지를 내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영변 말고도 많거든요. 제재 해제 이 부분 비핵화 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스몰딜. 이 문제는 우리죠. 그렇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핵 능력은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주 우리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진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네요. 낙동강 오리알보다 더 나쁘죠. 더 나쁘죠. 왜냐하면 동맹이 우리는 이제 동맹을 사랑이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동맹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계약은. 그렇죠. 동맹은 정말로 붙어 있을 때는 서로 목숨을 바쳐서 혈맹이지만 지구상에서 모든 동맹은 깨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해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질 때예요. 예를 들면 덴마크는 나토 동맹이거든요. 네. 근데 덴마크는 그린란드 후시탐탐 놀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트럼프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나중에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당분간 서로 필요해요. 그러나 동맹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 동맹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서로 이용하는 관계. 이용 가치가 없으면 동맹은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보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럼요. 예. 지난 그 뭐죠? 소비에트 러시아 그 해체될 때 그 핵을 포기했더니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다 보장해주겠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랬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냉혹합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나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되는 거고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한눈만 패는 중국 잡기에 열중이잖아요. 네. 그 중국을 오늘처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에요. 왜냐? 그렇죠. 중소 분쟁이 있으니 중국을 소위 닉슨 때 핑퐁 외교 70년대로 끌어내서 중국을 키우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게 국제 무대에 가입시키고 WTO에 가입시키고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네. 이제 거꾸로죠.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모든 미국의 정부는 한놈만 편다. 근데 트럼프 정부는 뭐예요 지금? 모든 거래 중심적 사고 방식이지만 중국 잡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몰입이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국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냉혹한 현실 의식을 가져야 그러니까 이념 그다음에 진영 논리 이건 해먹은 거예요. 그렇죠. 뭐 혈맹이니 뭐 이런 생각들. 그럼요. 지금 필요하니까 혈맹이에요 서로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을 못 버리고 미국도 우리 못 버려요. 네. 트럼프가 저렇게 말하지만 중국을 잡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용한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이 북한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지금 주한미군의 주력이 캠프홈프리스에 있거든요. 네. 본부가. 여기에서 만일에 주한미군의 주력 전차가 M1, A1, A2, 에이브람스 탱크거든요. 거기서 시동 걸면 한나절이면 만주까지 가요. 일본은 아니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비수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이 뭐 우리를 버린다? 그다음에 우리 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아직도 초강대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건 아주 안전한 안전장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용해야 된다. 그러나 맹신은 안 된다. 지금 당장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김정은을 혼낸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그거죠. 그 조조에 용납 못하겠다. 그럼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협상이 나와라. 이런 어떤 강경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나쁜 짓 했는데 그래 너 나쁜 짓 해. 그건 괜찮아 이제. 그럼 얘는 나쁜 짓 또 하죠. 또 하나 더 오래되는 건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라파엘 그로시라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거든요. 네. 세계 원자력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거든요. 그 양반이 지난해 9월에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이렇게 열받게 저도 굉장히 열받았는데 뭐냐. IAEA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 위협에 노출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핵을 더 키워서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걸 막는 게 목표거든요. 그 핵을 수출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아서 미국 본토 능력, 공격 능력을 막는 게 중요한 거고, IAEA 입장에서는 여기서 핵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해관계는요, 완전히 없어야죠. 그렇죠. 옆집에 바로 옆에 동료가 40밀칼 들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인도나 파키스탄 뭐 본격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한다 해도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그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완성한 게 90년대거든요. 지금도 인도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90년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때 핵을 개발했어요, 양쪽 다. 왜? 둘이 앙숙이잖아요. 한쪽이 가지니까 한쪽도 목숨을 걸고 가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핵을 불행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유엔사 주일미군 후방기지도 공격할 수 있고 1월 6일 날 북한이 발사했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JPN으로 그 사거리가 괌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이번에 72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 72시간인데 북한은 72시간이라고 하는데 아, 북한에서? 북한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영화가 진보했어요. 뭐 배드신도 나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화의 김정은의 인식은 유엔군 후방, 미군의 중원 병력이 오기 전에 한반도를 모두 적화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실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뭐냐, 핵을 서양에서 우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미군 중원 병력까지도 제압을 하고 점령을 하겠다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우리를 초토화하는 무기가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전술핵이거든요. 전술핵. 근데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그 인정을 한다면 막을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핵무장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확산 조약에 우리가 가입돼 있거든요. 네. 그럼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북한이 그걸 탈퇴했거든요. 그게 제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면 제재를 받겠죠.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비확산 조약 1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상사태. 우리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비상사태거든요. 이게 명분이 돼요. 탈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탈퇴할 거야 그러면은 맞겠죠, 국제사회가 미국이랑. 그런데 우리는 명분이 있어도 NPT 10조를 명분으로 우린 나갈 수 있어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 그 무장을 용인해 주냐?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당장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갑니다.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국방력 최신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5위거든요. 북한은 34위예요. 핵을 가졌어도.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의 뭐 우주급의 전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K방산 플러스 핵무기. 그럼 동맹을 주한미군이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동맹을 그렇죠. 깰 필요는 없지만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죠. 줄이거나.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연쇄적인 핵무장을 자극합니다. 대만을 자극할 거예요, 당장. 그렇죠. 당장 대만도 중국 위협을 받고 그럼요. 있으니. 대만은 핵무기만 있으면 발 뻗고 자죠. 중국 시진핑이 절대로 못 건드리죠. 일본은 원래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플루토늄탄이거든요. 네. 그 이제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무려 수십 톤이 있어요. 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토늄탄, 그게 이제 TNT 2만 톤에서 2만 1,000톤, 20에서 21킬로톤 위력인데, 그거 만드는데 플루토늄 5kg이면 되거든요. 그럼 수십 톤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 안 하겠습니까? 북한도 했는데 한국도 하는데 일본은 위협받으니까 당장 하겠죠. 비핵 3원칙 포기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그 가난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특징이 뭐냐? 거의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핵무장을 했는데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은 있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용인 안 할 거다. 아마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워낙 성장이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 주도 국가고.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나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는 되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다.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굶을 생각하면 되죠. 이 8.15 모니터도 이제 방송 못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나오는 언론들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핵 제조 능력은 있다고 하네요. 한 1년 내 뭐 3개에서 6개도 만들 수 있고 5년이면은 북한을 넘어서는 핵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저는 반만 믿으세요. 아, 이거 우리 너무 국뽕인가요? 예, 왜냐하면 북한도 하고 인도, 파키스탄도 했으니까 네. 어지간한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사시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핵무기를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핵물질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기폭장치. 그 다음에 이 핵무기를 실어 날르는 운반 수단. 이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핵물질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건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건 플루토늄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건 U235를 쓴 거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P239를 썼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우라늄 광석에는 천연 우라늄이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럼 그걸 우라늄을 이제 농축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우라늄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라늄만. 그래서 우라늄을 5% 수준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평화적으로 쓰이는 연료봉이 됩니다. 네. 이거 영원히 안 타거든요. 그렇죠. 이거 끄집어냅니다. 다 타면. 그럼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재처리하면 여기서 P239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축을 하면 아까 5%까지 농축을 했잖아요. 네네. 이걸 95%까지, 그러니까 5%는 저농축, 95%까지 농축하면 고농축이거든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네. 농축해야 되고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P23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플루토늄이 많은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를 재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쌓인 거예요. 지금. 쌓인 게. 이것도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라늄이다. U235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이라 해도 이건 절대 안 터집니다. 불질러도 안 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그래요? 예. 안전해요, 사실은. 그럼 이걸 분열을 시켜야 되거든요. 핵분열. 예. 그게 바로 기폭장치예요. 자, 핵물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폭장치입니다. 이번에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네. 거기 보면 큰 그 쇠구슬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네.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만들 때. 그게 뭐냐면 폭발 렌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핵물질을 놓고 이 둥근 원 안에 이 폭발 렌즈를 집어넣어서 동시에 충격을 줘서 이게 100만 분의 2, 3초의 타이밍이 필요해요. 네. 그게 기폭장치입니다. 아무나 못 만들어요. 자, 핵물질 기폭장치가 이제 이걸 결합하면 핵탄두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미사일이 필요하죠. 미사일이 실어 날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비행기에 싣거나 아니면 잠수함에 싣거나.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면 항공기 발사 순항 미사일이 되는 거고 그걸 ALCM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에 집어넣으면 그게 SLBM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비싸니까 북한은 미사일에 쓸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사일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미사일 세계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는 있어요. 미사일은 이미 있고 거의 사거리 5,000km까지 확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폭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세계적인 탄약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쓰는 기폭장치를 응용을 하면 이 폭발 렌즈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두 가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핵물질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